공무원 퇴직 후 매일 싸우는 부부 은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서러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공무원이면 노후가 편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해보니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소한 불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더라고요. 말투 하나, 식사 습관 하나, TV 채널 하나로도 싸우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저녁 시간만 함께 있었기에 몰랐던 서로의 다름이 이제는 하루 종일 계속되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저희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은퇴 부부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처럼 비교적 안정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조차 겪는 은퇴 후 갈등,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정년퇴직 후 6개월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모 씨 63세는 30년 넘게 교육청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이제 좀 쉬자고 생각했고 매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둘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시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박 씨가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자 아내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게 되었고 지금은 각방 생활 중입니다. 교훈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일상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례 2. 연금이 있어도 외롭고 우울합니다. 최모 씨 61세는 퇴직 전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연금이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퇴직 후 3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아무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 마음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교훈 은퇴 후 삶에선 돈보다 정체성과 목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갈등이 터졌어요. 윤모 씨 59세는 2023년에 지방직 공무원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이 너무 낯설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좋았지만 서로의 생활 리듬이 너무 달라져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아침형 인간, 윤 씨는 저녁형 인간. 식사 시간, TV 시청, 외출 스타일까지 다 달라 충돌이 잦아졌고 결국 각자 친구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교훈 은퇴 후 부부는 새로운 관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각자의 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준비.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자. 이제 당신은 무엇으로 불리고 싶은가요? 퇴직하고 나면 공무원, 부장님 같은 사회적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그냥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 텃밭농부, 유튜버, 손주 돌보미처럼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설정하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자신감과 활력을 유지합니다. 루틴 만들기 내 하루를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출근이 사라진 후에는 스스로 리듬을 만들지 않으면 하루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침 기상시간, 운동시간, 식사, 독서나 봉사활동, 취미 등 정해진 루틴을 만들어야 지루함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일상이 마음의 평온을 주거든요. 부부 사이 거리두기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와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산책하는 시간도 좋지만 각자만의 취미 활동을 가져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기대치에 대해 솔직히 대화해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해? 하고 묻고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소통의 루트 만들기 말 안 하면 몰라요.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부부가 당연히 알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짧은 커피 타임이라도 갖고 오늘 하루 뭐 할 건지, 무슨 생각 드는지 편하게 얘기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소소한 소통이 쌓여야 큰 갈등도 줄어듭니다. 마무리하며 퇴직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좀 누리자고요. 이 말 참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은퇴는 누림이 아니라 준비된 누림만 가능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행복이 아니라 혼란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시작되면 은퇴 후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부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각자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은퇴는 돈이 아닌 관계와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갈등에 더 취약해질까? 과학과 심리학의 해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평생 함께 살았는데 왜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이가 나빠지는 걸까? 이건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퇴가 인간의 뇌와 감정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뇌는 목표를 이루면 혼란에 빠진다. 도파민과의 관계.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정해진 목표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행동 동기 호르몬을 꾸준히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살아가며 의욕을 갖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이 목표들이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무기력, 우울, 심하면 관계 회피로 이어집니다. 즉, 목표 없는 은퇴는 뇌에 혼란 신호를 주는 셈이죠. 해결책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기, 블로그 글쓰기, 자격증 공부, 손주 돌보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같은 것도 훌륭한 도파민 자극입니다. 2.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감정 피로가 생긴다. 공감 피로 엠퍼시 퍼티그.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게 되면 당연히 말도 더 많이 하고 감정 교류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감정 노동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피로 엠퍼시 퍼티그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주로 간병인, 상담사, 교사, 부모 같은 사람들이 겪는 과도한 정서적 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하루 종일 들어주고 맞춰주다 보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결국 짜증이나 분노로 표출되기 쉬워요. 해결책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감정 분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방에서 휴식, 혼자 운동, 조용한 산책 등이 도움이 됩니다. 부부라 해도 따로 있는 시간이 관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3. 노년기에는 인지 유연성이 떨어진다. 습관화된 사고의 고착. 60대 이후부터는 뇌의 전두엽 기능, 특히 인지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 감소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생각을 바꾸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한 부부가 서로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고집을 부리며 양보를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자연스레 타협하거나 참는 법을 익혔지만 은퇴 후에는 그 사회적 맥락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집과 충돌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해결책 이럴 땐 명상, 감정일기, 서로에 대한 질문 리스트 작성 같은 방법으로 인지 유연성 회복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히 퇴직했으니 같이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은퇴 후 삶에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뇌, 감정, 심리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한 줄 요약. 은퇴 후 행복은 계획이 아니라 훈련이다. 뇌와 감정을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는 무너진다. 52세 은행원 부부의 조기 은퇴, 결국 얼마나 있어야 살 수 있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루하루 직장에 다니면서 야,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지? 빨리 은퇴하고 싶긴 한데 그 후에 우리 부부는 뭘 하며 살지, 돈은 얼마나 있어야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이에요. 특히 50대 초중반쯤 되면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자주 들곤 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도 될까? 라는 질문에 솔직히 선뜻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사실 은퇴라는 게 일찍 할수록 좋기도 하고 여유로운 것도 맞긴 한데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확 올라가죠. 주변에서 보면 60세를 넘겨서 가지도 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후 자금이 모자랄까 봐가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해요. 52세 은행원 부부의 조기 은퇴, 결국 얼마나 있어야 살 수 있나? 라는 주제. 사실 은행원 부부라는 건 하나의 예시지만 우리가 공감하고 싶은 건 바로 50대 초중반의 부부가 조기 은퇴를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액수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각 가정마다 생활 패턴, 자녀 유무, 지역,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따라 필요한 금액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기 은퇴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 볼 순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 사람들의 실제 사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어요를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조기 은퇴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 좋겠습니다. 1. 52세 은행원 부부 이야기. 월급 외 수입이 관건. 먼저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이야기의 주인공 격인 52세 은행원 부부의 사례부터 살펴보죠. 남편분은 서울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셨고 부인은 같은 은행이긴 하지만 본점이 아닌 자산관리 관련 부서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둘 다 은행원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이 있었고 또 아이들도 이미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 후 사회초년생 정도라 교육비 부담은 줄어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하나는 직장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은행도 예전만큼 철밥통 느낌이 아니라고 하죠. 고객 상담부터 새로운 금융상품 교육 등 해마다 바뀌는 업무 환경이 점점 버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둘 다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면서 이제 내 몸을 좀 챙겨야겠다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얼마면 될까? 였어요. 은행원 부부라서 꽤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지만 이 월급이 뚝 끊기면 당장 생활비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계산해 봤다는데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가? 였다고 해요. 둘이 합쳐 넉넉 잡아 300만, 35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대요. 큰 지출 항목이라면 주택 유지비,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취미생활비 정도였죠. 그래서 1년이면 약 3,600만, 4,200만 원 정도겠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 다행히 두 분 다 은행에 오래 다녔으니 퇴직금이 어느 정도 있었고 사내 적금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걸 모으면 약 2억 원 초중반 정도. 게다가 집은 이미 마련돼 있고 대출도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억 원이 종잣돈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돈을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매달 30만, 350만 원씩 쓴다고 했을 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월급 대신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돈을 굴려야 한다는 거였죠. 결국 이 부부는 은퇴 전에 부인이 먼저 퇴직을 해 소액 창업 카페를 하고 남편은 12년 더 근무하면서 월급을 확보하며 마지막으로 대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퇴직한 후에는 카페 운영을 함께 돕되 퇴직금을 일부는 안정형 금융상품에 넣어서 월 6,070만 원 정도의 이자나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이 52세 은행원 부부의 경우엔 월 300만 원의 생활비, 1년에 약 3,600만 원이 필요하니 최소 10년 정도의 안전 마진을 두려면 45억 원가량의 자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엔 집값이나 나중에 연금이 들어오는 시점 등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최소 4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본 거죠. 또 다른 사례 살펴보기. 사례 A 55세 부부, 자녀 둘 모두 결혼. 이번에는 비슷한 나이대지만 조금 다른 환경의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55세 부부인데 남편분은 제조업체 과장으로 평생 근무를 했고 아내분은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대요. 이제 자녀 둘이 다 결혼해서 독립했으니 학자금이니 결혼자금이니 큰 비용은 거의 끝난 상태였죠. 이 부부는 우리 둘이 적당히 알바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면서 적게 쓰고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55세가 되자마자 남편이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할 의미를 못 느낀다며 조기 퇴직을 했는데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겼대요. 첫 번째, 퇴직하고 나니 시간은 많았지만 너무 무료해져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게 주는 안정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일하면서 어떤 월급이 없다 보니 적게 쓰려고 해도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집이 자가였고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챙겼어요. 또 예전에 조금씩 부어둔 연금 저축이 있어서 5년 뒤쯤이면 월 80만 원가량의 연금이 나온다고 해요. 처음엔 괜찮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그 5년간 공백기.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월 생활비를 퇴직금에서 끌어다 쓰다 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자금을 소진하게 된 거죠. 결국 1년이 지난 뒤 남편분은 지인의 소개로 경비원 일을 시작했고 아내분도 반찬 가게에서 주 3일 정도 일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대요. 사실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은퇴 후 바로 노후연금이 나오지 않는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몇 년 사이에 소진해버리지 않도록 중간에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설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조기 은퇴를 다시 준비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 퇴직 시점을 조율하든지 은퇴 후 바로 가능할 만한 파트타임이나 사업을 미리 생각해뒀을 거예요. 사례 B 50세 기술직 남편과 47세 주부 아내. 이번엔 좀 더 젊은 분들 사례예요. 남편분이 기술직 프리랜서 형태에 오래 있다 보니 어느 날 번 돈은 괜찮은데 어느 날은 일이 없어서 수입이 일정치 않기도 했다고 해요. 아내분은 결혼 후 아이들이 어려서 계속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나도 뭔가 내 일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이 부부는 은퇴라는 개념보다는 세컨드 라이프에 좀 더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쓰는 것보다도 나와 남편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은 50세가 됐을 때 그동안 쌓아 올린 경험을 살려서 작은 공방 목공소를 열었고 아내분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공방 옆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취미생활이 아니라 둘 다 가치를 넣어준 일이 된 거예요. 목공 카페처럼 운영하면서 주말엔 동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열고 소규모 공예품 판매도 시작했죠. 수입이 아주 크진 않지만 월 20만 25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은퇴 전 모아둔 목돈이 1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전부 투자하지 않고 일부만 장비나 가게를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투자 상품에 넣어서 매달 약간의 이자라도 챙기는 식으로 나름의 안정성을 확보했어요. 이분들 사례가 긍정적인 건 완전히 경제활동을 끊어버리는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인생 2막을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게 고용되느냐의 문제보단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례 C 53세 싱글맘, 조기 은퇴 후 파트타임 2개.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형태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53세 여성분인데 싱글맘으로 자녀 하나를 키우고 자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기존의 대기업 비서실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월급을 꼬박 모으고
퇴직 직전에 상여금을 조금 더 받아서 총 1억 2천만 원가량의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됐어요. 거기에 예금도 조금 있었고 부모님이 남긴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서 주거비 부담은 크게 없었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더 하려고 보니 이미 몸이 많이 지쳐서 몇 년 더 버티다간 큰 병이 나겠구나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53세에 결심을 하고 과감히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하고 보니까 이제 매달 고정 지출은 크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나 생활비, 그리고 자녀에게 가끔 지원해줘야 할 용돈 등등 생각보다 꾸준히 나가는 돈이 많더래요. 결국 이분이 선택한 방식은 파트타임 2개를 병행해서 월 약 18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였어요. 아침엔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주 3회 정도 저녁 시간에는 영어 학원 보조 업무를 보면서 밤늦게까지는 하지 않는 식으로 스케줄을 조정했죠.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고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더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기 은퇴 후에도 완전히 일을 끊지 않고 내 체력에 맞춰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모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처럼 한 곳에서 9시간씩 일하긴 힘들어도 짧게 여러 곳에서 일하면 조금씩 수입이 쌓이고 또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3. 그럼 결국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결국 얼마나 있어야 조기 은퇴가 가능할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대 초중반 부부가 지금까지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해왔다면 노후에 월 30만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1년에 3,600만 4,200만 원이니 이를 10년만 쓰더라도 최소 3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 이상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수령 나이도 조금씩 다르지만 60세 전후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월 10만 200만 원 정도도 부부 합쳐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의 몇 년을 버티는 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 퇴직금과 적절한 투자 창업 파트타임 등으로 연금 개시 전까지 일정 정도의 수입원을 유지하면서 연금 수령 이후에는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라는 전략이 가장 많아요. 조기 은퇴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죠. 4.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실전 팁? 구체적인 비용 파악하기. 내가 언제 은퇴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최소 6개월간은 실제로 내가 쓰는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적어보는 걸 추천해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숨어있는 지출이 많거든요. 연금 수령 시점 정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 모두 개시 연령이 다르고 수령액도 달라요. 이 시점을 잘 파악하면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브리지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파트타임, 취미 창업 미리 고민. 조기 은퇴 후 아예 일을 손 놓을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로 소득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 보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자금 소진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건강관리.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조기 은퇴를 결심하는 이유가 대부분 건강 때문이기도 한데 은퇴 후에는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좋겠죠. 주택 관리와 이동 계획.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부담된다면 지방 소도시나 시골로 이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주택 가치 상승만 바라보기보단 은퇴 후에는 실제 내 생활비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5. 마무리 이야기. 자,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면 52세 은행원 부부가 조기 은퇴를 하려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연금이 나오는가?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모습인가? 로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이나 가족 구성도 다르니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고정 지출 대비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내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파트타임이든 창업이든 혹은 월세나
배당 같은 투자 수익이든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 은퇴했으니 쉬기만 하겠다보다는 새로운 일을 찾고 내 체력에 맞게 일하면서 수입도 유지하자라는 생각이 요즘 조기 은퇴의 트렌드 같아요. 왜냐하면 50대 초반이면 아직도 정말 건재하시거든요. 체력만 충분하다면 하고 싶은 일을 배워서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면 돈 걱정이 훨씬 덜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조기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금액 계산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그림을 그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든지 파트타임 2개를 하며 하루 4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 아니면 농촌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한적하게 지내고 싶다. 등등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돈 계산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중요한 건 내 생활 수준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52세든 55세든 혹은 60세든 결국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는 내가 원하는 삶에 맞춰 재정을 설계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기 은퇴나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숫자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 내 삶의 모습은 과연 행복할까?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일이니까요. 조기 은퇴 준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인생에서 또 다른 즐겁고 의미 있는 챕터가 열릴 수 있다는 점. 부디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자 수가 상당히 길어졌지만 그만큼 조기 은퇴라는 주제가 복잡다단하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서 그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조기 은퇴 설계를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를 꿈꿉니다. 더 이상 아침 알람에 쫓기지 않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860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 후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은퇴 후 마주하는 것은 불안과 결핍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족한 연금, 점점 악화되는 건강 문제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은퇴 대란이라는 낯선 단어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피눈물 나는 은퇴 대란의 진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준비된 은퇴만이 당신의 노후를 구할 수 있습니다. 860만 은퇴 대란. 피눈물 나는 은퇴 대란의 진실. 은퇴 후 삶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60대라면 은퇴 후 20년 이상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삶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지만 누군가는 매일 생활비 걱정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겪는 은퇴 대란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1. 은퇴 후의 흔한 실수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모았습니다. 아파트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지원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며 예금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일하고 돈 벌다 보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돈이 들어올 데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교훈. 은퇴 준비에서 자산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금, 연금, 투자 등 다각화된 재정 설계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준비 없는 은퇴, 가족에게도 짐이 된다.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은퇴 전까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때는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였지만 이제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박 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니 조금만 도와다오. 자녀들은 부모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교훈.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은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연금 준비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3. 과소비 습관이 은퇴 후에 발목을 잡는다. 마지막 사례는 61세에 은퇴한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비싼 외식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이런 소비 패턴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금과 저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이어졌고 몇 년 만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 쓰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소비 습관을 미리 고쳤을 텐데요. 교훈. 은퇴 후의 소비 패턴은 은퇴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맞춰 소비 습관을 조정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생존 전략. 그렇다면 이 은퇴 대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연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연금은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원이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불안감을 줄이고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실속 있는 생활로 전환하라. 젊었을 때의 소비 패턴을 은퇴 후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작은 모델로 바꾸고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며 여유 자금을 마련하세요. 소비를 줄이는 만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라. 소일거리든 파트타임 일이든 작게라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은퇴 후 삶이 긴 만큼 준비가 부족할수록 겪는 고통도 큽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 작은 준비가 만드는 큰 차이. 여러분,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난 잘 살 수 있을까? 자녀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은퇴를 맞이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한다면 그 끝은 피눈물 나는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건강한 신체,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 안정적인 재정.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기반. 재정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 삶은 생존의 문제로 전락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한 달 약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국민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는 투자 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퇴직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개인연금에 저축했다면 은퇴 후에는 매달 약 7,08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작은 준비가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얼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월별 예상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 항목별로 나눠보고 부족한 금액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건강한 신체 돈보다 중요한 자산. 재정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을 잃고 의료비로 큰 지출을 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상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관절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암검진, 골다공증 검사, 치매 조기 진단 등 노년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적절한 예방이 결국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의미 있는 활동 은퇴 후 삶의 활력소. 재정과 건강만으로 행복한 은퇴 후 삶이 완성되진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활동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닙니다. 일 자체가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 컨설팅 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과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봉사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랜 시간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 삶의 구체적 사례.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으로 안정을 찾은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퇴직 전부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을 합쳐 총 13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고정소득이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례 2.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한 최 씨. 최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건강하니까 돈 쓸 일이 줄고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라는 그의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례 3.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은 김 씨. 김 씨는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매일 이 활동 덕분에 활기를 찾고 있어요. 은퇴 후 대란은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은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정,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여러분만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한 걸음이라도 준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은퇴 대란이 아닌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은퇴 후의 진짜 인생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55세에 갑자기 해고당할까봐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IT 업계에 몸담으며 내일은 안정적이다 라고 믿어왔는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회사 문턱 밖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기분,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분들을 위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 경험과 실제 사례 3가지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전환점.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55세라는 나이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커리어를 쌓고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화로 가득합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한 분야에 몸담고 있다 보면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되라는 안일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업도 효율성을 위해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결국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내가 정말 준비됐나?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은퇴 준비라 하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나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55세 해고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이런 생존 전략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례 1. 김대리의 재기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김 대리는 55세에 대기업 IT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김 대리는 은퇴를 바라보며 막연히 적금을 불리고 있었지만 그 준비는 숟가락 수준이었습니다. 해고 소식을 듣자마자 좌절감에 빠졌지만 곧 이대로 끝낼 순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대리는 남은 경력을 살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IT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작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평소에 쌓아두었던 네트워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IT 분야의 프리랜서로 전향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김 대리의 사례는 아무리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인드셋과 행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3. 사례 이 씨의 전환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미래를 연다. 이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함께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진행하며 결국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라는 자책감에 빠졌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 씨는 IT 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신 기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자격증과 새로운 스킬을 익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는 온라인 강좌와 워크숍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강화했고 그 결과 여러 기업에서 단기 프로젝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평생학습과 자기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 사례 3. 박 부장의 도전 은퇴 후 꿈을 찾아서. 박 부장은 55세가 되던 해 해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온 그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해고 후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미뤄왔던 꿈, 바로 IT 교육 창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도전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제 무슨 창업이나 해? 라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박 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 부장의 이야기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5. 우리가 배워야 할 은퇴 후 생존 전략. 이처럼 55세라는 나이에 해고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렸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재점검하라. 오랜 경력 속에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해고라는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 그리고 지금까지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김 대리처럼 컨설팅이나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최신 트렌드 파악. 이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퇴직 전이나 후라도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스킬셋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좌나 워크숍, 심지어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학습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임하면 언제든지 기회는 찾아옵니다. 꿈과 열정을 놓치지 말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또 다른 챕터입니다. 박 부장처럼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나간다면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6. 결론 위기는 곧 기회다. 55세에 해고당한 것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김대리, 이씨, 그리고 박 부장의 사례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은퇴 준비란 단순히 금융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린 작은 준비와 도전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해고, 은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55세의 하루아침의 해고라는 극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부터라도 준비와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지금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앞서 55세의 해고 당한 위기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의 기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해요. 즉, 55세 이후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과 일상 속 준비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실질적인 실행 전략,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든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단지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실행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소개할게요. 새로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확장하기.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지금까지 만났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모임 및 오프라인 네트워킹. 예를 들어 IT 프리랜서 모임이나 중장년 창업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한 IT 개발자 최 씨는 해고 후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온라인 네트워킹 모임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멘토와 후배 찾기. 자신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멘토나 열정적인 후배와의 만남도 큰 힘이 됩니다. 정 씨의 경우 은퇴 후 처음에는 방향을 잃었지만 우연히 만난 한 멘토의 조언으로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향하게 되었고 지금은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최신 기술 습득. IT 업계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해고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강좌와 워크숍 활용. 유데미 UDMI, 인프런, 코세라 COURSERA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55세에 해고당한 한 개발자, 이 씨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익혔고 덕분에 여러 단기 프로젝트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자격증과 인증 프로그램.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자격증은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 취득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준비해 나간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습과 포트폴리오 관리. 이론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재정 관리 및 다각화된 수입원 구축. 해고라는 돌발 상황을 겪었다면 앞으로의 재정 계획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밑거름이 됩니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 부장은 해고 후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존 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방법을 모색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했어요. 프리랜스 및 컨설팅 기회 모색.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자신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나 컨설팅 분야로 전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의 큰 실패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습관도 꼭 들이세요. 이는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과 멘탈 관리.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없이는 어떤 계획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 매일 30분씩 걷기나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헬스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세요. 박 씨처럼 운동 동호회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해고나 은퇴 후 겪는 심리적 충격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명상, 취미 활동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꾸준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한 중년 개발자 김 씨는 해고 후 우울감에 빠졌지만 요가와 명상을 시작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사회봉사나 자원봉사 참여. 봉사는 자기 자신에게 큰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커뮤니티 센터나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도 추천합니다. 2. 실행계획 수립.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단계. 위에서 말한 전략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워볼게요. 단계 1. 자기 진단과 목표 설정. 자신의 강점과 약점 파악.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기술,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 및 장기 목표 설정. 예를 들어 앞으로 6개월 내에 온라인 강좌 2개 수강하기 또는 1년 내에 프리랜스 프로젝트 3건 수주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단계 2.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관련 커뮤니티 가입. 온라인 포럼, SNS 그룹,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멘토와의 상담. 경험이 풍부한 선배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단계 3. 기술 및 역량 강화. 온라인 강좌 등록. 관심 있는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를 찾아 수강하세요. 실습 중심의 강좌를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 작은 프로젝트라도 직접 진행해보며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경험을 쌓으세요. 결과물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재정 점검 및 투자 계획 수립. 재무 상담 및 계획 세우기.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비상금 마련 계획.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따로 마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건강 및 멘탈 케어 루틴 마련. 규칙적인 운동 계획 수립. 주 3회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친구나 동호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생활 및 스트레스 관리.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명상, 독서 등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3. 마음가짐과 긍정적 에너지의 중요성. 물론 위의 모든 계획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55세라는 나이는 도전하기에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일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는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김대리, 이씨, 박 부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번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자. 매일 조금씩 배우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자세가 결국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 유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60대 개발자 정 씨는 55세 이후에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며 좌절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매일 작은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고 이제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 씨의 말처럼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믿음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4. 앞으로의 도전과 지속 가능한 삶.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해고나 은퇴 같은 돌발 상황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실행 전략과 5단계 계획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 5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습관의 누적 효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하루라도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긍정적 에너지와 도전의 연쇄 반응.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불확실함 대신 도전을 선택한다면 55세 이후의 인생은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많은 도전과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실행 전략과 계획들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여러분의 미래는 오히려 더욱 빛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언제든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든든한 응원과 가이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도전으로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